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3부 보수의 품격입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윤여준 전 장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신경 쓰이네요. 아마 저 윤여준 장관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 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윤태곤 평론가가 네, 예.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윤태곤 네, 눈이라는 네. 프로를 거의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1457님 계속 TV에 왜 안 나오냐고 윤태곤 평론가님이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TV에도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네. 윤 장관님 TV에 나가신 지 오래되셨죠? 요새 좀 자제하고 네, 뭐 계시죠? 거의 안 나갔죠, 한동안. 예. 근데 저는 뭐 워낙 그 실물이 못 나서 무슨 말씀을? 그 텔레비전에서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다는 거죠. 네. 항상 실물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금요일에 저희가 잠깐 전화 연결했습니다. 윤 장관님. 네, 예, 네. 그 전날 그 청와대에 갔다 오셨죠?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적폐청산이 먼저고 그 이후에 협치다 이렇게 이제 신문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게 어조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 해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네. 또 하다 보면 이런 고충이 있다라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요. 더군다나 윤 장관님처럼 이제 연륜이 좀 오래 되시니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요새 굉장히 힘들구나, 고민이 많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활기차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뭐 저는 워낙 청와대 근무한 기간이 길어서 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잘 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응당 뭐 설명 안 들어도 2년이 됐으니까 저분 참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죠.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오래간만에 딱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뵈니까 그 2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좀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북핵도 좀 전에 예. 이제 다뤘지만은 미사일인지 예. 뭐 아직 막 발사체를 북한이 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외교도 어렵지만은 이 정치가 참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 본인도 그렇게 그날 대통령도 말씀하더라고요. 맞죠, 아, 정치를 해봤더니 이게 정말 힘든 거라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야 협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경부선 투쟁 뭐 그다음에 호남선 투쟁 더군다나 또 광주 가서는 또 물세례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자, 요 뭐 대규모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니 뭐 이제 일단 야당이 네. 저렇게 장외에서 극한 투쟁을 시작을 하면 네. 금방 멈추기가 어려워요. 관성이 있죠. 관성이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간다고 보고 네. 또 뭐 말로는 여당이 뭐 국회를 돌아라 하지만 그 말만 가지고 야당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고민하겠죠. 지금 청와대나 이제 여당이.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400km 대장정이라고 했던가? 네. 그걸 한대요. 대표가 예. 전국 다시 도나 봐요. 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네요. 5월 한 달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제 짐작인데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여야 이 대결 국면이 네. 한 달 가까이 더 가지 않겠느냐 짐작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다. 예, 예. 근데 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 3명을 연결했어요. 전화로 잠깐씩 네. 연결을 했는데 이인영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분을 주겠다. 물론 어떤 명분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명분과 실리는 어느 선이라고 보세요? 어떤 그거 거라고? 제가 알 수 없죠.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 현안은? 아니 저는 뭐 워낙 현실 정치로부터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네. 아니 항상 여야 간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네. 현실 정치라는 게 항상
정치인들은 명분과 실리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중요한 게 명분이고 명분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보죠. 아니 뭐 민생을 챙긴다는 이상 명분이 고전 명분이 큰 어디 명분 있어요.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예. 다만 이제 야당이 돌아설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명분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뭔가를 그래도 실리라는 측면에서 여당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걸려 있는 현안들이 크게 보면은 이제 고소 고발전이 있어요. 네. 그죠? 그게 지금 이미 뭐 40명 넘는 네, 여야 네, 의원들이 네. 다 연루가 돼 있고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각종 법안들, 선거법, 뭐 공수처법, 예. 검경 수사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라 뭐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해와라. 재 쪽으로만 갖고 오면 그거만 해주겠다. 뭐 이러고 있고요. 자, 이 사안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뭐 요걸 주고받고 저걸 주고받고라고 코치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선에서 지금 뭐랄까요, 좀 대화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능할 것인지 뭐 좀 어떤 아니 글쎄요, 저는 네. 뭐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여당이 선거제도를 네. 제일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적절한 좀 태도 표명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게 의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면밀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이 있고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것도 그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급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여야 간의 이해가 갈리는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간간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목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면 여당도 어차피 앞으로 몇 달 동안 논의할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국면에서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각 당의 여론 지지율이 다 올랐어요. 조금씩이나마. 네. 그게 항상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예. 어떤 투쟁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면 네. 반드시 반대 진영이 똑같은 현상이 나죠. 상대방이 결집하는 걸 보면서 이쪽도 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 숫자로만 보면요. 네.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도 자유한국당 뭐 해산 청원이 뭐 17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좀 우스개지만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을 해라 뭐 이런 청원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론이 아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유한국당한테 그렇게 또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네. 속으로는 왜 그런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런 국민청원만이 아니라 네.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물론 국민이 많은 실망을 하고 뭐 일부 분노하고 그렇지만은 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나중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반사적으로 지지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겪는 걸 겪어봐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에 실망했다고 그래서 이 지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예. 뭐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명을 네. 후보 예. 3명을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약간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론이죠.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이죠. 후보자들이. 과거에도 보면 네.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면 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런 그죠?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소위 투쟁의 강도로 보면 예. 저쪽에 창구가 바뀌었다고
금방 대화가 부드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쟁의 강도만큼 돌아서려면 그만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건 진짜 논리적이네요. 관성이 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도 제가 보기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 대통령이 푸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근데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많죠.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을 하면 방법은 뭐 밑에 참모들이 찾을 텐데 아니 이게 왜 많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무슨 기상천외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야 간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어떻게 풀었나 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걸 갈등을 풀려면 사람이 마주 앉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말하자면 최고 책임자들이 앉아서 문제를 풀는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안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탑다운 방식이군요. 뭐 그러나 비민주적이라는 뜻에서는 아니고 아니 뭐 북미 남북 회담 뭐 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의사 결정에서 아래로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한다. 답답하면 이런 인식을 받기 쉬운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의 성격과 투쟁의 강도가 아래서 해가지고는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더 위 계신 분들이 나서서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이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얽히고 설킨 게 많으니까 이 책임자가 풀어야 된다. 그죠? 쾌도난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일이 안 풀리면 현실적으로 그 부담 책임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화의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제 싸우더라도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랄까요 사선이기도 하고 중진 아니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평상시에 김무성 의원은 그런 자극적 극단적인 발언을 잘 안 하는 편 아니었나 싶은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그죠? 현장 분위기로 조금 이제 격앙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수도 있어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을 듣기에는 그 야당의 중진이 저렇게 말을 하면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던데 저도. 그러니까 선을 자꾸 못 지키는 정치가 이런 안 좋은 국면들을 어차피 이제 사이클은 있는데 더 이렇게 깊게 파는 게 아닌가 고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판의 언어가 너무 살벌해서 이건 정말 교육적인 견제에서도 안 좋고 당장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안 되지만 교육적으로도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여야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젊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구조를 제가 읽은 게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나요. 뭐냐 하면 언어의 구조는 사고의 구조와 같고 사고의 구조는 존재의 구조와 같다. 이 언어 철학자의 말이라서 표현이 어렵지요. 말을 이걸 쉽게 바꾸면 결국 말하는 거 보면 인간 됨됨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쉽게 풀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주목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이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언어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은 장외투쟁 시작한 자유한국당이 돌아올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강도로 봐서도 또 시간이 꽤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 부담을 안게 돼요. 본인들 다 지금 알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자신들 돌아서야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돌아설 수는 없으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명분도 주고 실리도 주길 기다리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만으로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이 나서는 게 좋은 분위기다. 지금 상황으로는. 예. 청와대가 이 방송을 들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글쎄요, 뭐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진 않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